안녕하세요. 한배국제결혼 전문업체 두물머리 조성웅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초청비자 서류 대행차 지금 아는 형님 집에 제가 지금 방문하는데, 제가 작년에 결혼을 성사를 시켰고 현재 이제 아내가 임신 한 7개월 차 돼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출산인데 장인 장모 초청 대행을 저한테 맡겼어요. 근데 뭐 개인이 하면 한 25만원 30만원 정도가 되는데, 개인이 하기에는 내가 이 서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면 행정사나 이런 데다 맡기게 되면 거진 한 50만원 정도 행정사에서 돈을 받거든요. 나는 뭐 내가 개인이 하겠다 하면 직접 하시면 되고, 나는 그냥 사람 써서 하겠다 하면은 맡기고 대행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형님하고 저하고 거리가 가까워요. 한 30분 거리.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가서 작성하는 방법서부터 이제 서류를 제가 안내를 해드리려고 제가 지금 가는 거고. 근데 뭐 거리가 멀다라고 하면 그렇게는 안 하죠. 남는 게 없으니까. 기껏해야 뭐 대행하면 10몇만원 정도 수수료 제가 이제 받는 건데, 이제 지역도 가깝고 해가지고서 이제 제가 이제 안내를 해드릴 겸 제가 찾아가는 거고, 그게 아닌 거는 다 이제 등기로 서로 이제 서류를 주고받고 해요.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제 구독자 사연이 있었어요. 구독자 사연. 그 구독자 사연이 뭐냐면, 이제 국제 결혼을 했는데 부부의 사이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썩 좋은 건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도 되게 고민이 되게 많아요. 이 결혼을 유지를 해야 될까, 아니면은 이혼을 해야 될까, 이런 상황에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나 안내해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업체를 통해서 결혼을 했어. 근데 교제도 해보고 데이트도 해보고 했을 때, 여성분이 남성분한테 편안하게 다가와주고 뭐 데이트도 서로를 위해서 즐겁게 막 데이트를 하고, 어디 놀러가도 서로 이제 웃으면서 데이트를 하고 하면 문제될 거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영상통화나 뭐 카톡이나 잘로나 이런 문자를 서로 주고받고 할 때도 상대방을 불안하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불안한 어떤 행동과 언행을 하거나 상대방을 부담을 준다라고 하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왜? 서로 좋은 관계에서 시작을 했어요. 좋은 관계 시작을 했고, 서로에 대해서 많이 알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남자는 어떻게든 편안하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면 그 여성도 내 남자에 대한 믿음과 고마움이 있어요. 고마움. 근데 내가 용돈을 보내주고, 그리고 내가 아내를 위해서 도움을 주고 했을 때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인 거고, 근데 만약에 당연하다 생각을 하면은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법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외국 여성들한테 좋은 법이에요. 신부가 한국 들어오면 출입국관리 사무소에다가 예약해서 비자 연장을 하기 위해서 예약을 해. 그리고 결혼 이민자 교육을 받게 되면 비자를 2년으로 연장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비자를 받고 외국인 등록증을 받고 도망을 가면 찾지도 못해. 가출 신고를 해도 개인정보법 위반이라고 해서 어디에 있는지도 얘기를 안 해주고, 그냥 남자가 국제결혼 비용 수천만 원 썼어. 그리고 이제 신부가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에 들어왔으니까 또 집안 살림 같은 것도 이제 또 준비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혼을 하더라도 법무사 대행을 하게 되면
100만 원이고 변호사 선임을 하면 500만 원이라는 또 비용이 또 들어가요. 근데 대부분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하고 제가 이제 전화 상담을 해보고 하면 일상생활이 정말 피폐해져요. 병원, 정신과 병원도 가야 되고, 뭐 우울증 약도 복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매일매일이 억울함과, 정말 고통 속에 나날을 보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작은 팁을 제가 안내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처음 만나서 데이트하고 결혼하고 그리고 이제 신부는 토픽 준비를 하고 이 상황에 좀 서먹서먹하고 정말 이게 부부로서의 이런 서로한테 존중이 맞는지 아닌지 이런 게 좀 의심되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너무 이렇게 막 화를 내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시고 첫 번째는 신부를 바꾸세요. 파혼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베트남 혼인신고 됐고 한국에 혼인신고가 됐어. 하지만 신부가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혼인무효 소송을 하셔가지고 혼인무효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베트남도 그냥 혼인무효나 뭐 이혼 소송 하셔가지고 셋업을 다 시키라 이 말이에요. 왜냐면 한국에 와서 살아도 똑같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연애 때 되게 좋았어 서로.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왔는데 이상해. 왜 비자를 나는 6개월짜리를 해주냐, 딴 사람 다 2년씩 해준다, 이러는 여성도 있고, 그리고 국적지도 관련돼 가지고 본인이 막 적극적으로 이렇게 정보를 또 알아보는 사람도 있어요. 대부분 정상적인 여성이라고 하게 되면 한국에 와서 일을 하러 가지 않아요. 한국 적응 생활하고 한국에서 뭐 다문화센터라든지 뭐 한국어 교육을 한다든지 이제 토픽을 조금 더 이렇게 올린다든지 개인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요. 그리고 임신 계획을 갖고 있고, 근데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결혼 비자를 단기로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서 신부가 들어오게 되면 6개월에 한 번씩 비자를 연장을 해주세요. 근데 만약에 왜 나는 6개월밖에 안 해주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화를 낼 정도면 뭔가 꿍꿍이가 있는 여성들이니까, 그러면은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통역사 해서 삼자 대면해서 사실 이만저만 해서 처음에는 좋았는데 너가 나에 대한 뭐 믿음이나 신뢰가 없는 것 같고 나도 너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가 점점 떨어진다. 왜냐면 이제 부부면 부부 공동생활을 하게 되면 서로 뭐 일을 좀 분업화를 한다든지 식사 시간이 되면 같이 이렇게 요리를 하거나 밥을 먹거나 뭐 치우거나 뭐 청소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뭐 남편 밥도 안 차려줘.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베트남 사람들이 식사 시간이 되면 친인척들 다 모여요. 그러면은 본인들이 뭘 해야 될지를 다 안다고. 음식 요리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수저나 숟가락이나 뭐 그릇이나 이런 거 다 세팅해서 놓는 사람이 있고 재료 손질하는 사람이 있고 다 분업화가 되어 있어요. 근데 남편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요리도 안 하고 네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신경도 안 쓰고 이러면은 결혼을 목적으로 온 사람이에요. 결혼을 목적으로 왔고 그리고 돈을 목적으로 왔다 이 말이죠. 그리고 국적 이거 따는 것도 제가 전에도 누누이 언급을 하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쉬운 게. 제가 국제결혼하는 분들한테
또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저도 아무런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베트남 넘어가서 국제 결혼을 저도 했고, 그런 과정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만나고 연애하고 데이트하고 결혼하고 이런 그 과정을 저도 겪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사람이 좋아서 결혼을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방도 나를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근데 그런 것도 본인이 파악을 안 해보고 결혼을 하고 한국에 와서 가출을 했네 말았네, 이거는 또 여러분들 책임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 탓하거나 그 피해자의 사례가 내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정말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느껴지면 잘 살면 되는 거고, 아니다라고 느껴지면 현지에서 파혼하고 재진행하는 방법도 있고, 한국에 와서 뭐 이만저만 하니까 우리가 뭐 내가 뭐 바람을 핀다든지 네가 뭐 바람을 핀다든지 아니면 가출한다든지 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 깨끗하게 이혼하자 해가지고 이혼 협의서 미리 다 작성을 해놓고, 그러면 힘들게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6개월마다 비자 갱신 해주시고, 근데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느껴지면 부부 생활은 다 똑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은 나 일 갔다 올게 하면 여자는 잘 다녀오세요, 이게 기본적인 인사인 거고,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이 되면 뭐 점심 뭐 먹었어? 뭐 배고픈 거 없어? 오빠 저녁에 오면은 내가 뭐 요리 해드릴까요? 베트남 요리인데 외국 사람이 먹어도 괜찮아 해가지고 뭐 이런 소소한 대화를 주고 받는다든지. 그러면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왔어. 그러면 아내가 맛이 있을 수도 있고 맛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음식을 준비하고 남편을 기다려. 그러면은 그 아내는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 식사하고 나면은 뭐 차 한잔 마시러 갈 수도 있는 거고, 산책을 하러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서로 이제 씻고 잠자리에 들게 되면 뭐 서로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뭐 스킨십도 해주고 머리도 뭐 만져주고, 아니면 서로 마사지를 좋아한다라고 하면 서로 마사지도 해주고, 그리고 뜨거운 사랑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거는 둘 사이에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아니다 그러면은 사랑 없는 결혼을 한 거야, 여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도 어느 정도를 준비를 해두면 덜 속상하다 이 말이죠. 잠시 후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로 주행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나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